뭐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제가 어저께 돈블링크 심사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회 때는 못 갔지만은 이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서 저 하겠습니다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 뭐냐? 저지쇼를 해야 한대요. 심사위원들은 앞에 나가서 마술을 해야 한대요. 갑자기 가기가 싫어졌어요. 마술을 저는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마술사분들 앞에서 마술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술하는 걸 안 좋아해서 직업을 이쪽으로 프로듀서로 튼 건데 결국 이쪽으로 틀어서 누군가 앞에서 마술을 해야 한다니. 그래서 작년부터 최대한 그 마술을 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있죠. 최대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은 승낙을 했는데 마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사위원 안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그 마술을 남들 앞에서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말 죄송하게도 그 심사위원 자리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죄송한 거야. 그 심사위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게.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그 돈블링크 게시글 보니까 후원금 같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사위원 자리 물러나는 대신에 제가 그 사비로 50만 원을 후원하겠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상금으로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돈블링크 측에서 그렇다면은 제가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쇼미더머니의 릴 모시페처럼 무대에 나가서 노래는 안 부르더라도 그 누군가를 프로듀싱 해가지고 다른 마술사가 다시 나와서 그 무대를 꾸며라라는 대안도 주셨었고 했는데 제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겠다. 안 나가요. 말 걸지 마세요. 50만 원 드릴 테니까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서 마술하지 마세요. 마술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심사위원만 해주시고 그 PH님이 기부하신 50만 원을 PH MVP라는 걸 따로 개설해서 마치 2화 때 그 골드레이블 MVP가 있었듯이 PH MVP로 따로 빼서 PH님 전용 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되어서 다른 심사위원들 MVP가 상금이 10만 원일 때 저 혼자 50만 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안 그래도 나오셔서 공연하시는 줄 알았는데 조금 근데 그게 그 순서가 나를 죽이려는 순서였어. 그게 뭐였냐면 그 저지쇼가 순서가 원래라면은 내가 마술 안 하잖아요. 마술 안 하니까 처음에가 가장 기대가 낮을 거 아니야, 기대치가.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들어간 다음에 류 마술사님 나와서 마술하시고 마술하신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샘 후왕 마술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규 마술사님 마술하고 들어가고 마지막에 민네무라 겐지님이 그 데미를 장식하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깔끔해. 근데 순서가 마술사 네 분이서 마술을 다 빡세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난 거야. 이게 이유가 있었어.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민네무라 겐지 마술사님께서 그 액트를 하신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심사위원석에 앉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를 맨 마지막에 넣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앞에서 샘 후왕이 자기 아가테르에서 나온 마술 하고 있고 류 마술사님은 멘탈 하고 계시고 도규 마술사님은 자기 프렉트 하고 있으시고 미니멀 아겐지님은 거기서 기립박수 나오고 근데 그 뒤에 내가 나온 거야. BTS 보험주도 손흥민 한 다음에 PH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결국엔 나가가지고 자기소개만 하고 들어갔죠. 예. 이 라이브 제목이 돈블링크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죠?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많은 마술 대회를 가본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 돼요. 이대로만.
이대로만 가면 돼. 이게 물론 그 대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이긴 하지만은 프레시해요. 10대, 20대 분들이 오기가 너무 좋아요. 이 대회가 그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저지쇼의 저지분들의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수준이라든지 게스트 분들의 수준이라든지가 이게 제가 다른 여타 대회에서 보던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타겟층이 확실히 나이를 10대, 20대로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빔프랑 비교하면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빔프랑 피즘을 안 가봤어요. 아, 빔프 가봤나? 아, 빔프 때 제가 게스트였죠, 한번. 아닌가? 아, 빔프 때 제가 렉처쇼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빔프. 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코로나였어가지고 애초에 사람들이 그 많이 못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거는. 그래서 뭐 진짜 예전 빔프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아마 대회였던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빔프도 옛날 빔프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4F 재밌던데. 제가 그 편집을 맛있게 해서 그렇지 4F도 연령층이 나이대가 너무 높았어요. 대부분 다 5, 60대가 오셨었고 그 호텔 주변이 황무지예요. 저 멀리에 엄청 큰 백화점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백화점 가서 밥 먹고 그런 느낌이었고 다시 돈블링크로 돌아와서 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느낀 장점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돈블링크라는 대회에 올 가치가 있고 단점은 명확하게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참가자가 이론적으로는 액트를 4개를 준비해야 돼요. 예선, 8강, 4강, 본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액트 4개를 다 준비해온 참가자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는 그 예선을 준비해 오시고 8강 준비하신 다음에 4강이랑 본선은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8강부터. 오히려 8강에 붙으신 분들은 애초에 빡세게 준비를 했으니까 4강이랑 본선도 준비를 해왔어. 근데 예선 붙으신 분들은 8강 때 즉흥적으로 해버려요. 예선 때 붙으신 분들은 애초에 목표가 대회에 나오는 목표이신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 8강 때 그 참가자분들의 액트의 퀄리티가 예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4강이랑 본선 올라가니까 4강이랑 본선 때 퀄리티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애초에 액트 4개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술사분들이 다. 이게 3분 대회일지라도 액트 4개를 준비해 오는 게 전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하루 만에 액트 4개를 해야 한다는데 이거 분명히 중간중간에 프리스타일로 하는 사람 나온다 싶었는데 역시나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돈블링크의 매력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보는 마술 액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돈블링크의 매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는 느낌 이게 3회 때는 안 그랬는데 1, 2회 때는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원래 그때는 백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간 3회 때처럼 무대가 엄청 큰 무대가 있던 게 아니라 진짜 클로즈업 팔로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 2회 때는 참가자랑 관객이랑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로 마술하다 보니까 이 제가 듣기로는 유로마술사님 이야기로 듣기로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참가자를 봤고 참가자 또한 사랑스러운 눈으로 관객들을 보던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런 느낌을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진짜 키즈미나 빔프처럼 엄청 진짜 이를 갈고 준비하는 액트를 뭐 선보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대를 했던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3회 때는 무대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돈블링크가 4회 때나 5회 때가 다시 1회 때나 2회 때처럼 무대 구성을 꾸며진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둠블링크의 매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서로 우리 좋아하는 분야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서로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둠블링크 참여자들 레벨은 어땠나요? 저는 마술사가 아닌 마술 좋아하는 일반인인데 프로 마술사들이 경쟁하는 거라면 너무 가보고 싶은데 둠블링크 인스타를 통해 보는 참여자들은 조금 너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라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돈블링크 대회에 나오는 분들은 사실상 프로를 목표로 지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회사원 혹은 알바생 혹은 학생 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마술 보여줄게. 너네 마술 좋아해? 마술 같이 보자.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서로 서로 사랑하는 분야에 모여서 서로 서로 좋아하는 거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라면은 오히려 게스트 쇼랑 저지 쇼가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게스트 쇼랑 저지쇼 라인업 보시면은 다 나오잖아요. 도규 마술사님, 뭐 김준표 마술사님, 미네모라 겐지 마술사님, 세무항 마술사님, 료 마술사님, 뭐냐 이미 게스트 쇼가 애초에 그 수많은 프로 마술사들이 경쟁을 한 다음에 뽑은 1등들이 와서 게스트랑 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 제외하고요. 저는 낙하산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 저지쇼랑 게스트쇼로 충분히 그에 대한 이제 기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돈블링크 대회가 얼마였죠? 그 3만 원이었나요? 3만 원 맞나요? 내가 진짜 이거는 내 커리어 걸고 얘기한다. 돈블링크가 3만 원이면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지금 500원인가랑 똑같아요. 그럼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극장 빌리고 그 게스트 라인업에 그 진행에 그 스태프에다가 그거는 진짜 후원 없이는 안 돌아가는 형태의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3만 원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분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대회를 보시려면은 거진 20만 원 이상 들어가요. 피즘은 애초에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돈블링크는 대체될 수가 없는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심사위원을 했고 어 PH MVP를 드렸죠. 이제 PH MVP를 원래 50만 원 한 명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 두 명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회 나온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약간 사파 같은 마술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사파예요. 저는 정파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길바닥에서 마술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마술하는 스타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굉장히 사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대회 때 사파 느낌 나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퀄리티,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 중에 이 50만 원을 누구를 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대기실에서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50만 원은 제가 내일도 벌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벌 수 있고 일주일 뒤도 벌 수 있고 내가 평생 살면서 50만 원을 못 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50만 원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루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상금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두 명 다 줘야겠다. 그냥 두 명 다 50만 원씩 주고 두 명을 골라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MVP가 두 명을 고른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돈 100만 원 날라갔습니다. 아, 그 아니죠. 생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회에 참가해서 너무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제 마음으로 드린 거. 이번에 스테이지에서 빔프 뛸 만한 사람들도 많이 계셔서 정파 사파 드립 나올 만했어. 저 이게 진짜 그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손호영 셰프님이랑 김풍이랑 약간 붙는 느낌으로 사파는 진짜 사파 느낌 났고 정파는 진짜 정파 느낌 났거든요. 근데 그 결승에서 결국에 그 정파랑 사파가 만났어. 정파 한 명, 사파 한 명이었어. 나는 사실상 그 사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지. 기울어져 있었는데 정파 하시는 분이 로프 마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다 로프를 했어요. 근데 1, 2, 3라운드 때는 이제 약간 기믹적인 요소를 사용한 로프로 마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승 때 갑자기 그냥 딱 로프 하나 가지고만 하겠대. 나 근데 거기서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승에서 기믹 없이 그냥 로프 한 줄로 마술을 한다? 이 스토리는 내 인생이랑 똑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야. 그냥 정박으로 때려박는 거.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정박으로 박는 것. 미사 여구 없이,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나 뭐뭐 할 거다 해서 그걸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돌려 말하지 않고 뒤끝 없이 행동하는 거. 근데 결승에서 그냥 로프 딱 한 줄로 시작해서 그런 약간 정박 느낌의 마술을 하는 게 마치 그 약간 흑백 요리사에서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그냥 슴슴한 평양냉면 한 그릇으로 승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잘 구운 고기 하나를 진짜 잘 구워서 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 사파를 좋아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사파를 좋아하는 마음을 돌릴 만큼의 정파였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파분도 액트가 참 좋았어요. 그 사파분 액트가 기본기가 엄청 탄탄한 사파분이세요. 그분이 보니까 그 액트에 대한 마술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으세요. 뭐 어떤 마술 하나를 딱 봤을 때 그거를 사파처럼 마술을 하려면은 그 애초에 정파적인 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사파 느낌으로 본인이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액트를 봤을 때도 저거 어떤 액트가 한 개가 딱 떠오르는데 그 액트를 본인의 몸에 맞게끔 잘 바꿨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 사파도 사실상 정파를 이해해야만이 사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술계 분야에서는. 왜냐면은 진짜 근본도 없이 실력도 없이 기초적인 그 베이스도 없이 사파가 되기가 힘들어요. 마술계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린 상태에서 그걸 다 흡수를 하고 나서 사파가 되는 거여가지고 그 사파분도 굉장히 잘했어요.